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할머니, 제 생각 안 나세요? 조용히 해. 정훈은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무례하게 구는 방식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돌볼 줄 안다. 차람. 그는 단지 이 가족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 나는 결코 그와 같은 가식적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나타난 한 남자, 계부 정훈. 그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지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일까요? 한순간 에버랜드에서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눈물로 가득 찬 어린 지은. 그리고 그녀를 발견하고 품에 안은 정훈.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이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신랑에게 맡기는 정훈의 모습.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과연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깊은 본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들의 여정을 함께하세요. 저는 지금 강남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29살 지은입니다. 번화하고 현대적인 강남에서의 삶은 활기차고 기회가 넘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항상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포구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던 그 시절은 단출했지만 가족의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5층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곳은 제게 언제나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인 현석 씨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다잔이셨습니다. 그는 동네 가까운 기계 공장에서 일하시며 매일 땀 흘려 가족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유머러스하고 다정하셔서 엄마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셨죠. 아버지가 퇴근길에 항상 들르셨던 동네 붕어빵 노점에서는 바삭한 붕어빵을 사오셨고 우리는 그걸 나눠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인 수진 씨는 근처 세탁소에서 일하시며 손님들의 옷을 깨끗하게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옷이 깨끗해야 사람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이 시작이었습니다. 뜨끈한 쌀밥에 바삭한 생선구이, 김치,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 거기에 아버지가 늘 챙겨주시던 따끈한 두유 한 잔이 있었죠. 저는 두유를 마시는 걸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지은이 빨리 커야 아빠랑 뛰어다니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놀곤 했습니다. 줄넘기, 공기놀이, 가끔은 골목 끝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몰래 들어가 미끄럼틀을 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가 늦게까지 놀다 온 걸 보고는 지은아, 낡은 미끄럼틀 말고 아빠랑 여의도 공원에 가자. 거기 더 튼튼한 그네가 있단다 라고 하시며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그네를 밀어주시며 웃으셨고 가을이면 은행나무 잎이 수북이 깔린 길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원 근처의 작은 김밥집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는 게 우리 가족의 주말 전통이었죠. 어머니는 주로 집안일을 맡으셨지만 주말이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갈비탕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뭉근히 끓여낸 갈비탕의 깊은 맛은 아버지와 제가 서로 고기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담처럼 우리 지은이는 이거 먹고 힘내서 아빠보다 더 클 거야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우리 가족의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어느 날 가을의 끝자락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제가 강남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덕분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분들이 제게 남겨주신 추억과 가르침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집, 여의도 공원의 그네, 어머니의 갈비탕.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2001년 11월 12일,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셨고 어머니는 세탁소로 가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며 아버지가 퇴근하시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어머니가 준비하신 따뜻한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는 늘 그렇듯 아버지가 붕어빵을 사오시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넘길 무렵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저는 어린 마음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으셨고 이내 얼굴이 천백해지셨습니다. 전화기를 쥐고 있던 손이 떨리고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목소리가 막힌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저는 그저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근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이미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날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아침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집을 나서며 지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며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은 슬픔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제 어린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이었고 어머니 역시 큰 슬픔 속에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는 차가운 아침,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영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건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라는 마음속 외침만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삼키며 저를 위로하려 애쓰셨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지은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었지만 어머니 스스로에게도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우리 집 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붕어빵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퇴근 후 들려오던 아버지의 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슬픔을 감추고 더욱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따뜻함은 제가 평생 간직할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2004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그 신발이 누구의 것인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어머니와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인사해야지. 이분은 정훈 씨야. 엄마 친구인데 오늘 우리 집에 잠깐 들르셨어. 정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그것이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은 속삭임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는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다소 수줍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를 향해 지은이는 몇 학년이니?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3학년이요.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가는 척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지만 저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왜 우리 집에 온 걸까요? 왜 굳이 저와 어머니를 만나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친구야. 그냥 잠깐 들른 거야? 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그 대답은 제 마음속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훈 씨는 우리 집에 점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색연필 세트나 재미있는 그림책 같은 것들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가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걸까? 그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대신하려는 걸까? 그가 줄 때마다 저는 무조건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그 선물들을 마치 불편한 짐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와 정훈 씨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방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지은이가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고 정훈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천천히 노력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제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왜 나를 받아들인다고 말한 걸까요? 그는 나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요? 제 마음속에 숨어있던 의문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 집에 자꾸 오는 걸까요? 우리 집에 있던 아버지의 자리는 분명히 비어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의 추억과 사랑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저를 더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매일매일 심리적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훈 씨를 점점 더 편안하게 대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게 잘해주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의 다정함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강요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여기 있는 걸까? 어머니는 왜 그를 받아들이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이 모든 질문들이 제 어린 마음속에 음모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정훈 씨가 결혼하기로 했어.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믿기 힘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 왜 그래요?
전 그 아저씨 필요 없어요. 아빠는 돌아올 수 없지만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제 눈에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고였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비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도 힘들어. 우리 둘 다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문을 꽝 닫고 울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흐느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왜 엄마는 아빠를 잊으려고 하는 거지? 왜 그 아저씨가 아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저의 어린 마음은 어머니의 결점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정훈 씨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분주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그 상황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어머니는 제게 다가오셔서 지훈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싫어요. 전방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들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노한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다니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혼란과 저항감이 넘쳐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훈 씨는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사한 첫날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일을 함께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를 위해 새로운 식기 세트를 사오고 제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챙겨두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지훈아,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니? 필요한 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라고 다정히 물었지만 저는 항상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이 저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게 다가오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저는 완간히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가 준 선물들은 방 한구석에 쌓아두기만 했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아, 정훈 씨는 너를 위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 내가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부탁에도 쉽게 응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마주치는 그의 존재는 제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노력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현실 속에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분노, 또 한편으로는 고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정훈 씨의 다정함은 때로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긴장감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어머니와 정훈 씨와 함께 에버랜드로 놀러간 날은 제 어린 시절 중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주 전부터 바쁜 와중에도 이 여행을 준비하시며 저를 설레게 하셨습니다. 놀이공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저는 아침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제잘거리며 뭘 먼저 탈까요? 롤러코스터부터 탈래요 라고 말하며 들떴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와 함께하는 첫 가족 여행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저를 어색하게 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진 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즐거운 마음으로 입구를 지나 놀이기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훈 씨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제 손에 아이스크림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익숙하지 않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몇 개 타고 나서 우리는 사람들이 붐비는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간식거리를 사러 가셨고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울먹이며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불안감이 밀려왔고 저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아, 여기야. 고개를 돌리니 정훈 씨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울지 마. 그의 목소리는 진정시키려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동안 울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훈 씨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의 배우자가 아니라 제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아버지처럼 부르기에는 어색했지만 그날 그가 아빠가 여기 있다고 말했을 때 느꼈던 안정감과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훈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거나 친구와 다투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또 가끔은 주말에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아다니자고 제안했고 저도 모르게 그의 제안에 조금씩 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정훈 씨가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 천천히 내 마음도 열리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훈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가 제게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진심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존중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의 빈자리를 서서히 채우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를 대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로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그의 이 말은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큰 안정감을 주었고 저는 그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바보라고 부르던 그날 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당해 울며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책가방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마음속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를 본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접 학교로 가셔서 선생님과 대화하며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누가 너를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그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체인이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그는 도구를 들고 와서 함께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도구 이름도 모르던 제가 그의 도움 덕분에 자전거를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되었던 순간은 작은 성취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이런 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빠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도전해보자. 또한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김치볶음밥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서투른 손길로 김치를 볶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아빠가 직접 만든 건데 맛없어도 조금만 참아줘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 그의 볶음밥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단순히 어머니의 배우자나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제게 있어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제 삶에 관심을 가지며 언제나 제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너한테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로서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의 이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고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꾸짖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제 마음을 존중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작은 순간들이 쌓여 제 어린 시절은 다시 한번 따뜻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첫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상태로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의 따뜻함은 여전히 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바보의 존재는 그런 따뜻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걱정하며 전화하곤 했습니다. 지윤아, 밥은 먹었니? 학교 생활은 괜찮니? 그의 목소리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한 번은 기말고사가 한창일 때 저는 시험 준비로 기숙사반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공부하던 중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다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밥은 먹어야 힘이 나니까 이거 좀 먹어. 그 김밥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작은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도 바버는 제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며 늘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는 전화로 저를 격려하며 아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응원은 제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바버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셨고 때로는 직접 음식을 싸들고 집으로 오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일이 많아 피곤하다고 하면 그는 조용히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해.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의 말은 늘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결혼식 날은 다버가 제게 있어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와 팔짱을 끼고 신부 입장으로 걸어갈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로 다가가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 바버는 조용히 제 곁에 와서 제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아빠는 언제나 여기 있어. 언제든지 힘들면 와도 좋아. 그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를 꼭 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항상 제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새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제 안부를 물으며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배려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의 존재 덕분에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바버는 단순히 제 계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게 진정한 가족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살아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저는 가끔씩 어린 시절과 바버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도시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와 바버의 따뜻한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고 그가 제 곁에 있어 주지 않았다면 제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커다란 상실감을 안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바버는 억지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스스로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기다림과 배려는 저를 점차 변화시켰고 저는 그를 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는 바버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끝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버는 피로 연결된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제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그로 인해 제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남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복잡합니다. 저는 일과 가정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때로는 문득 그가 만들어준 김밥의 맛이 떠오르거나 자전거 체인을 고치며 함께 웃던 기억이 생각나 미소 짓곤 합니다. 그는 제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힘든 날을 보낸 후 전화 한 통으로 지훈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널 응원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바버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며 살피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제가 어렸을 때 바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고 희생하며 저를 돌봐주셨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제게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과 이해에서 온다는 그의 행동은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바버 전무는 단순한 계부가 아니라 제게 있어 두 번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될 때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의 그늘 아래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은 때로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잃는 슬픔 속에서 앞으로의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바버라는 소중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바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가 제 삶에 남긴 사랑과 배려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는 단지 저의 보호자가 아니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 사랑을 제 아이들과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랍도록 소중한 사랑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